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교촌 FMB입니다. 상장 첫날 급등한 교촌 FMB는 그 이후로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폭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교촌 FMB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촌 FMB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촌 FMB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모가 대비 너무 높아서 망설이다가 오늘 질렀습니다. 25,500원에 매수 완료, 단기로 28,000원까지 봅니다. 35,000원 이상에 물린 주주 입장으로 참 갑갑하네요.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으니 호카창 보기도 싫어요. 저 오늘 26,650원에 들어왔는데요. 망한 건가요? 내년 중복까지 봐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대비 너무 높아서 망설이다가 오늘 질렀다고 하십니다. 단기로 28,000원까지 본다라고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교촌 FMB가 상장된 날 전문가님이 출연하셔서 이 종목 스탑을 드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여전히 같은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고 있으신 건가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지금 주가는 비싸다 네, 이런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댓글을 보니까 단기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단기로는 들어가 볼 만한 위치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시면서 단기로 목표가를 잡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차트를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하는데 지금 보시는 게 60분봉인데요. 60분봉 저점이 상장날 시가와 일치하는 가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저가 매수가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튈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제 단기로 본다면 상방은 28,000원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고 저는 27,000원까지는 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로 들어가셨다면 27,000원 정도까지만 노려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단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지 뭐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교촌 FMB 공모가 12,300원입니다. 현재 주가 25,200원,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비싸요. 누가 봐도 비쌉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닭이라는 게 모두가 이제 좋아하지만 갑자기 이제 뭐 많이 팔리거나 이런 식품은 아니에요. 꾸준히 팔리는 식품이기 때문에 성장 기대감은 어쨌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단기로만 한 27,000원 정도 노려서 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로 27,000원 목표가를 설정하시라. 아무래도 성장성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업체다, 기업이다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게시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오늘 26,650원에 들어왔는데 망한 건가요? 내년 중복까지 봐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목표가가 27,000원이면 너무 지금 갭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분도 좀 단기로 보신 게 아닌가 처음에는요. 근데 이제 물리면은 뭐 내년까지 봐야 되냐 뭐 이런 상황인데 장기로 볼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것과 단기로 들어갔는데 물려서 가지고 가는 거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물려서 가져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망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지지를 받고 반등을 시도하다가 오늘 시장이 또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 말았는데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에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을 보여주면 단기 반등으로 27,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매수가 근처까지는 나올 거라고 보니까요. 그 정도 근처에서 놓치지 말고 잘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로 보시고 들어가신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코리아센터입니다.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했던 코리아센터가 올해도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물류시장 진출을 선언한 아마존이 이 코리아센터의 미국 물류센터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 탄력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코리아센터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이거 고민이 조금 됐는데요. 일단은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센터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센터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상한가는 어제의 상한가와 다르다. 거래량이 잔뜩 실렸잖아. 그냥 들고만 있어도 수익이다. 비록 52주 신고가까지 올랐지만 입성했어요. 27,850원까지 장기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 팔고 있는 거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오후에 폭포수다. 상한가 따라잡은 개미들 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 비록 52주 신고가를 썼지만 입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27,850원까지 장기로 가져간다고 하셨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배 이상을 지금 수익을 원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지금 위치에서 사실 상한가로 문을 닫았으면 괜찮은데 지금 약간 깨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네. 29%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보유를 하시더라도 내일 정도는 반드시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이 코리아센터는 배송 대행과 쇼핑몰, 빅데이터 산업을 영위한 업체인데 그러니까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할 때 미국에 있는 이제 코리아센터의 여러 가지 뭐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공장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테마주예요. 실제로 아마존의 수혜를 어디까지 입을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 상한가가 사실 훨씬 더 강한 상한가였죠. 그러니까 오늘이 어제보다 거래량이 훨씬 많은 것은 맞습니다만 어제는 상한가에 빨리 들어가서 종가까지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상한가에서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밀어 올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걸 두고 어제보다 오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으니까 좋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 보유하시고요. 내일 정도 뭐 갭상승으로 조금 뜨던 아니면 이제 조금 밀리던 오늘 보유 그리고 내일 정도에 한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우선 보유를 하시고 내일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대한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권과 관련해서 연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오늘은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이것도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된 종목인데요. 일단은 스탑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스탑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입니다. 25,000원에 2,000주 보유 중입니다. 일단 버티기로 결정. 결국은 올라오겠죠 뭐. 지금 23,000원에서 23,000원으로 개미 꼬시는 중 장 후반에는 22,000원까지도 내려갈 듯 일봉상 20선 가볍게 들고 60선까지도 가겠다. 나는 13,000원에서 딱 대기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 보면 지금 23,000원에서 개미를 꼬시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장 후반에는 22,000원까지도 내려가겠다라고 하셨는데 대한항공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개미를 꼬신다라는 흐름은 딱히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개미를 꼬시려면 양봉으로 꼬셔야지. 음봉에서 뭐 밑골이 달린다고 개인 투자자가 따라붙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그냥 수급에 힘겨루기 중이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요. 알려져 있다시피 아시아나항공을 또 품에 안으면 그 외형 성장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10위권 항공사, 한국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압도적인 1위 항공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가 해소됐을 때, 포스트 코로나 때 항공 업황이 개선될 때 그 수혜를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결국 최근에 흔들리는 것은 인수합병이 잘 이루어질까 이 부분이죠. 또 KCGI가 인수에 대해서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합병이 잘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두 번째로 기업 결합 심사라는 것을 또 받아야 돼요. 이게 해외 한 6개국 정도에서 또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뭐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이고 대한항공도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와 부채가 결합되니까 어마어마한 부채를 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합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에 대한 전략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단기로 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 떠 있는 이 갭을 메우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탑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기로는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중장기로 본다면 결국은 M&A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을 짜셔도 될 것 같아요. 단기 성향이냐, 중장기 성향이냐, 이 부분 구분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로는 매도, 중장기로 보신다면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궁극적으로는 합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실 분들이라면 매수는 오케이지만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 게시글 보면 이분은 13,000원에서 딱 대기 중이라고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담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전략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13,000원이면은 지금부터 10,000원이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13,000원까지 기다리는 건 말이 안 되고 23,000원이 아닐까요? 좀 잘못 쓰신 게 아닌가. 네, 제 생각에 23,000원이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22,000원 정도에서 사시는 게 좋겠고 13,000원까지 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000원까지 뭐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서 중장기로 보는 전략은 괜찮다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오늘의 2위 보도록 할게요. 한온 시스템입니다. 연일 오르고 있는 한온 시스템이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그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자, 한온 시스템은 앞으로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한온 시스템은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온 시스템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온 시스템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 외국인들이 마구 들어온다. 다들 빨리 매수하자. 지금이 바로 적기다. 친환경차 관련주의 왕이고 대장이다. 종가는 무조건 상한가 간다. 15,850원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풀매수 완료. 오늘 당연히 상한가 마감이라고 알고 있을게. 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온 시스템이 뭐 오늘은 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연일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실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네.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좋았고 대형 부품사들 대부분 올라왔어요. 펀더멘털도 좋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 모두 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온 시스템은 공조 시스템에 좀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차 시장이 성장할 때도 많은 부분의 부품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 네, 의문의 여지는 없어요. 다만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전 그 저항대를 한 번에 뚫어내는 굉장한 장대 양봉, 엄청난 힘이 나왔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거면 고가의 윗꼬리가 달려서는 안 돼요. 네, 윗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매물에 대한 압박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보다 대형주는 시장의 관심과 이해관계 그리고 거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치고 가기보다는 이제 반드시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위치에서는 한온 시스템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내일 혹은 다음 주까지도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도 의견 스탑을 드렸습니다. 네, 한올 시스템은 차익 실현 매물출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1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1위는 헬릭스미스입니다. 이 종목이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의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미국 임상 3상에서 첫 환자에 대한 투약을 실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헬릭스미스에 대해서는 일단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헬릭스미스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고점 뚫으려면 임상 3상 성공 외엔 답 없다. 악성 매물 쏟아지면 그때부터 나락이다. 평단 2만 원 주주, 비는 내려도 기분은 좋다. 10만 원 오면 매도 예정. 와, 오늘 상한가를 쳐도 마이너스 15%네. 내일 상한가 한 번 더 와주면 탈출 가능인데 라고 하셨습니다. 헬릭스미스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그동안 계속 주가도 내리막길을 걸었다가 오늘 이렇게 간만에 상한가를 썼는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가 문제일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서 엔젠시스라는 모멘텀은 사실 약한 모멘텀은 아닙니다. 지금 헬릭스미스를 말할 때 엔젠시스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미국 임상 3상에 첫 환자 투약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기업 자체적으로 보자면 리스크가 많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규모 유증을 또 발표하면서 개파락을 한번 보였고, 그다음에 부실 사모펀드에 또 많이 투자했다라고 하면서 또 개파락을 또 보였고, 이러면서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저하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한가라서 제가 고 의견을 드린 거지 뭐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하자는 의견에서 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강한 상한가니까 내일도 갭상승할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한 38,000원 정도까지 일단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갭을 메우기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38,000원을 강하게 뚫어낸다면 조금 더 보유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상한가 랠리가 뭐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내일 갭상승 후에 밀릴 수도 있고요. 내일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엔젠시스 모멘텀이 강력한 것은 맞지만 기업이 신뢰를 잃어버린 부분도 한 번에 복구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할 때 하락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만 보유를 하셨다가 좀 빠져나오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38,000원까지 단기 목표가를 설정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계속해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종목은 아니지만 한번 볼만한 기업인 KH 바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보통 그 순환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순환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순환매를 맞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죠. 네, 풍부한 유동성이 이쪽 업종에 갔다가 또 빠졌다가 저쪽 업종으로 갔다가 이게 이제 순환매인데 이 순환매가 업종 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섹터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 IT주가 크게 움직였죠. 그다음에 뭐 원익 IPS, 테스 이런 반도체 장비주가 움직였죠. 아직 안 움직인 IT주 내 섹터가 뭐냐? 네, 부품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품주가 분명히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12도 출시가 됐고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KH 바텍은 그 폴더블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폴더블 부품 중에서 이 경첩, 접는 부분이죠. 네, 힌지라는 것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그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각 기업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 자체가 많아지고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기저효과도 반영되면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내려갔던 하락 추세를 최근에 살짝 벗겨내는 듯 했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밀리는 이런 모양새인데 웬만해서는 이제 16,000원에서 17,000원 단에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봐서요. 이 밑을 뚫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 17,000원 단에서는 충분히 매수에 대한 매력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KH 바텍과 IT 부품주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21,000원 정도 드렸습니다. 21,000원은 이전에 있었던 이제 이평선에 부딪히는 가격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한번 봤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 16,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니까요. 좀 여유 있게 보실 분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KH 바텍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재빨간 스캔들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